그러면 첫 번째 이제 심리 자본부터 들어가 보는 걸로 할까요? 네, 좋아요. 심리 자본은 사실 보이지 않는 건데요. 내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자라왔는가. 근데 거기서 이제 고정 마인드셋과 그다음에 성장 마인드셋이 있어요. 근데 전통적인 부자들은 왜 지키는 게 더 중요한 분들이잖아요. 근데 전통과 우리의 그런 사람 관계와 이런 것들도 유지하는 것에 더 중점을 둔다고 해요. 그래서 네.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분들이 많다. 근데 일반적인 사람의 경우에는 성장 마인드셋을 가져야 더 이제 올라갈 수 있잖아요. 저희가 예전에 방송했던 임명목 작가님께서도 한국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상향심이다.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고 더 높은 세계로 나아가려는 그런 심리가 한국인들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마음들이 나쁘지 않다. 창조적인 불평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지켜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은 고정 마인드셋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우리는 더 좀 성장 마인드셋으로 무장을 하자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네, 저는 그 심리 자본에서 좀 인상 깊게 봤던 대목은 그 회복 탄력성 얘기하는 부분이었어요. 네. 이게 왜 좀 중요하다고 봤냐면 이제 여기에서 아이를 키우는 어떤 아빠의 사례가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자녀에게 보여주는 어떤 태도들이 이 아이의 회복 탄력성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런 이야기를 좀 해주면서 사소한 어떤 행동 하나하나가 자녀의 회복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게 굉장히 크고, 예를 들면 이 자녀가 뭔가 어려움을 마주했을 때 부모가 그걸 잘 못 참고 바로 즉시 도와주느냐, 아니면 자녀가 스스로 좀 해결할 시간을 주고 그 다음에 알아서 해결하게끔 하느냐, 이런 것부터가 이제 자녀의 어떤 회복 탄력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런 얘기를 좀 책에서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뒤에도 나오는데 신체 자본 얘기가 나올 때 이제 마라톤을 하는가 하지 않는가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도 좀 스포츠를 꼭 가볍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를 좀 제대로 하잖아요. 보면은 그 유럽의 뭐 축구 유소년 팀의 애들을 보낸다거나 아니면 럭비 같은 걸 한다거나 굉장히 터프하고 강하고 그런 스포츠를 굉장히 오래 하잖아요. 조정 같은 걸 한다거나 그런 걸 보면서 이제 굉장히 강인해지는 거죠. 그래서 졌을 때, 팀워크에서 힘들 때 이런 것들을 좀 버텨내는 것들을 본인이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그런 것들을 일부러 그런 상황에 넣으면서 그래서 사실 부자들이 뭐 회복 탄력성이 왜 필요해? 왜냐면 되게 빨리 수습할 수 있잖아요. 부자니까. 돈으로 하든 뭐 네. 있고 관계로 하든 해서 또 마음이 편안하니까 훨씬 더 좋은 조언도 줄 수 있고. 그런데 부자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유지하는 거에도 굉장히 큰 회복 탄력성이 필요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유지하고 이제 부모님의 그런 것들을 받아들고 가는 거. 그런 것 자체도 많은 회복 탄력성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긴장을 드러내지 말고 불평하지 마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어떤 심리 자본을 가진 사람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 굉장히 좀 큰 어떤 좌절이 생겼어요. 그래도 그게 와 화나, 와 짜증나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우아하게 그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자기가 모든 책임을 지고 그것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차분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내 불안을 그걸 막 얘기하지 않고 그걸 이겨내는 사람. 그런 사람의 모습이 보이거든요. 이게 방금 로사님이 얘기한 게 네. 그래서 결국 그 상류층의 심리 자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특징이 있냐라고 이제 얘기했을 네. 때 이제 긴장을 드러내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다. 이런 특징들이 있고, 뭐 예를 들면 두려움이나 뭐 거부감을 감추는 게 그들은 일종의 지위와 구별짓기를 하는 거다. 내가 지위를 유지하고 구별짓기 하는 요령이다 라는 걸 좀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행동하기도 하고, 어떤 상황에서라도 격식을 좀 지키는 거. 좀 옛날에 뭐 귀족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기도 했어요. 그쵸. 네, 그런 자세가 몸에 배 있는 것들이 이제 상류층의 심리 자본의 상태다. 네, 그리고 또 칭찬한다는 게 조금 칭찬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스킬인 것 같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칭찬을 향수처럼 해라. 은은하게. 네. 코를 찌르진 않고 기분 좋게 하라고, 아부처럼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적절하게 예의 있게 하는 것도 어떤 심리 자본이라는 거죠. 아유 어쩜 이렇게 잘해 이러지 말고, 어유 그 대단하세요 이러지 말고, 역시 사장님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딸랑딸랑하지 말고. 그러니까 또 그 미묘한 그 센스 있는 칭찬의 선을 좀 잘 찾아야 되는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자연스럽게 되는 사람들이 좀 일종의 상류층
네. 것 같고 그런 거를 잘 못하고 이 선을 넘나드는 분들이 그래서 조금 그 상류층 입장에서 쳐다봤을 때는 쟤는 좀 격이 좀 떨어지네 이런 평가를 하게 되는 네.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두 번째 자본은 문화 자본입니다. 문화 자본. 네. 근데 이 문화 자본을 책에서 말하기를 가장 갖기 어려운 자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뭐 부자는 사실 비트코인 같은 거 투자 잘해갖고 하룻밤에도 좀 대박이 나서 부자가 될 수는 있다. 근데 상류층의 어떤 생활 양식을 오래전부터 경험한 사람만이 그 게임 규칙과 관습을 알아서 그곳에서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문화를 이해하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문화 자본이라는 거는 전시회에 갔어요. 미술 전시회에. 근데 뭘 봐야 되는 거야. 이렇게 빨리 그냥 보고 빨리 다 맛집 갔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이 내가 발로 그려도 저거보다 잘 그리겠다. 이런 그러니까, 이거 안 된다는 거잖아. 그쵸? 뭐야 저거 그냥 물감 뿌린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막 옆에서 얘기를 하면 같이 문화적인 것들을 누리고 싶었던 어떤 친구는 쟤랑은 이런데 오면 너무 재미없다 이렇게 수준이 안 맞아서 같이 못 다니겠네 뭐 이런 찬물을 확 끼얹는 말을 하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멀어지게 되는 거죠. 물론 뭐 제가 맞지 않는 사람이랑 만날 필요는 없지만 근데 이런 자본들을 쌓아나가면 우리는 더 멋진 사람들을 만나고 싶잖아요. 네. 문화적으로 소통하고 싶고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쌓아 나가면 함께 즐겁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양궁이나 요트 조정이나 골프 자격이나 이런 것들을 좀 미리 갖추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골프는 가능할 수 있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좀 독일에서 이제 독일 작가가 쓴 책이다 맞습니다. 보니까 네. 그쪽에서 예를 드는 어떤 스포츠의 종류나 이런 것들이 한국의 문화에서 봤을 때 조금 저런 거를 해야 된다고라고 생각이 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한국에서 가능한 것들을 좀 찾아보면 그렇죠. 하나의 예시니까. 예시니까요. 예, 드리모님 아들은 승마한다며요. 아 맞아요. 최근에 태워봤어요. 근데 네. 처음에는 엄청 이렇게 무서워하고 올라가니까 엄청 크더라고요 말들이. 무서워했는데 한두 번 타더니 재밌다는 거예요. 재밌다면 그냥 계속 해볼래? 하고 물어봤더니 해보고 싶다고. 그래서 몇 번 더 가보기로 했는데 아무튼 최근에 좀 승마를 배우고는 있습니다. 네, 그게 아비투스잖아요. 네. 그쵸. 그런 게 일종의 좀 아비투스가 생각나는데 저도 사실은 우리가 무슨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 때 얘기하면 뭐 취미가 승마다 그러면은 와 이렇게 재벌이야 이렇게 느끼는데 어디서 그딴 허세를 부리고 있어? 예. 근데 아드님이 이제 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하면은 조금만 관심을 갖게 되면은 다른 것들보다도 조금 더 뭐 승마에 좀 가까울 수도 있는 것들이니까 좀 예. 근데 생각을 해요. 좀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저는 할 생각을 전혀 안 했지만 내 자식은 좀 내 자식만이라도 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은 조금 다른 경험, 더 다양한 경험, 그리고 조금 좋은 경험을 좀 많이 해주고 싶다, 시켜주고 싶다.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다양한 걸 시도해보게끔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똑같은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아까 심리자본도 마찬가지고 문화자본도 마찬가지고 이에 나온 5개 자본 마찬가지인데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을 바꾸는 것들도 교육이지만 우리가 우리 후배들이나 우리 자녀들한테 이렇게 좀 성장하게 해주면 왜냐면 이들은 온전하게 내가 다 케어해 줄 수 있잖아요. 이런 분야들을 7개 측면들을 그래서 이걸 교육 파트에 활용하게 되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우리 아이들은 적어도 나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진짜 부자들의 문화는 그 래퍼처럼 막 과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로고가 막 아래 위로 뭐 모자 뭐 반지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검소하게 보인다 오히려. 그래서 좀 경험이나 그러니까 친구 숲이 있어서 거기에 그냥 캠핑을 간다. 그런 게 이제 진짜 부자다. 대놓고 과시하진 않지만 이게 내 숲이야. 그냥 나 캠핑 가. 친구가 뭐 초대해서 가. 그런데 알고 보면 친구 숲이야. 멸장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갈 때 막 무슨 제일 비싼 캠핑 옷에 제일 비싼 캠핑 장비를 챙겨가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SNS에 보면은 뭔가 하나라도 명품을 사진에 걸어놓는 그런 사람들은 아직 부자의 세계에 적응하지 못했구나. 진부자는 아니다. 초보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뭐 유기농 음식을 먹고 좀 와인잔을
다 갖추면서 좀 좋은 와인잔을 쓰고 그러니까 우리가 막 내가 봐도 누가 봐도 나는 지금 디올, 샤넬 뭐야 뭐 에르메스야 이게 아니라 생활 곳곳에 이제 음식물을 굉장히 좋은 재료를 쓰고 뭐 그런 것들 그냥 캐시미어 100%를 쓰고 그게 브랜드가 뭐가 됐든 그걸 입고 이렇게 다니는 거 네 그런 것들이 좀 진짜 부자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저희 문화자본 마지막에 네. 이 내용 보면서 나는 좀 어렵겠다고 생각한 게 있어갖고 뭐예요? 예, 서로 공감하자고 잠깐 읽어봐 드리면 이런 것들의 좀 계급 구조가 있대요. 괴테 독자가 그리샴 독자보다 더 존경받고 아르노 가이거를 높이 평가하는 사람은 더 많은 존경을 받는다. 새로운 블록버스터는 멋질 수 있다. 그러나 예술 영화관의 독립 영화가 훨씬 더 멋있다. 이런 좀 문화를 누리는 사람들이 좀 고급 문화 자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관도. 근데 관도. 근데 제 남편을 보면은 네. 클래식 공연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요. 그렇게 보면 또 교양 있어 보이잖아요. 네. 근데 저랑 같이 또 무용 공연을 보러 갔더니 말은 언제 하냐는 거예요. 걔 말은 끝날 때까지 하지 않는다. 걔 좀 많이 놀랐어요. 남편이 그렇게 말했어. 그러니까 예. 이 사람은 도대체 뭐지 생각을 했는데 좀 취향의 차이지 않을까. 네, 부자들이라고 다 뭐 바그너를 아세요? 뭐 이렇게 해서 뭐 와서 요한 슈트라우스 어쩌고 얘기하고 다 그러진 않잖아요. 네. 네. 근데 좋은 스피커를 가지고 좋은 음악을 듣고 또 어떤 악기나 어떤 연주자를 굉장히 좋아하는 부자들은 많은 것 같긴 해요. 근데 네. 그걸 꼭 어떤 조건이 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제 문화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단순히 취향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지식을 쌓는다는 의미도 있고 습관을 쌓는다는 의미도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그런 말 있잖아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네. 미술도 공부하게 되면은 우리가 몰랐던 미술 세계를 알 수 있는 것들이고 음악도 몰랐던 이제 음악 세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영화를 워낙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동진이라는 평론가가 있어요.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평론가인데 많은 분들이 이동진에 대해서 굉장히 절대적인 신뢰를 갖고 있고 이동진은 아마 대한민국 그 영화계에서는 아비투스가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을 하니까. 근데 분석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영화적으로 분석하는 게 아니라 문학도 갖고 오고 음악도 갖고 오고 특히 역사적인 사실들을 많이 갖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어벤져스 영화 되게 좋아하잖아요. 어벤져스가 북유럽 신화에서 다 모티브를 따갖고 와서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캐릭터가 하나하나가 다. 네. 그래서 그 캐릭터의 의미를 알고 보니까 어벤져스가 달리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북유럽 신화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부시고 때리고 악의 무리를 소탕하고 뭐 그거 아니었어요. 예, 그런 걸로만 이제 이야기 되니까 그거 자체도 재밌긴 한데 내용을 알고 보니까 더 풍부해지는 거죠.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들이 아마 이 상류층이라고 규정 짓는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한 단계 더 깊은 더 재미가 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좀 재미있는 요소들이 더 풍부해진다. 그렇게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클래식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지식자본입니다. 지식자본. 네. 지식자본은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21세기에서는 지식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는 지식에서 가치를 창조하는 것이 성공을 좌우한다. 이런 얘기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네. 이런 말을 써놨어요. 지식을 실용적으로 활용하기, 비판적으로 성찰하기, 창의적으로 연결하기, 요약하여 비축해두거나 최고의 능력으로 바꾸기를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좀 단편적으로 얘기해서 T자형 인물에 대해서 우리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I자형도 힘들어요. 어떤 한 분야에 지식적으로 깊이 소양이 있거나 학위가 있거나 뭐 강의를 할 수 있거나 그런 지식을 알고 있는 게 쉽지 않잖아요. 네. 근데 T자형은 굉장히 다방면의 그런 주변 지식까지 아는 것이 T자형 인물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아비투스는 T자에서 끝나지 않는 거죠. TT 혹은 TTT자형 인물로 발전한다. 다양한 어떤 그런 전문가들과의 협력 그리고 또 관계를 통해서 서로 막 로터리 클럽 이런 데 가면은 뭐 20분씩 내 전문 영역에 대해서 아침에 새벽 6시에 모여서 막 조식 뭐 이렇게 하면서 저는 뭐 제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는 이 분야입니다. 혹은 제가 하고 있는 사업에서 지금 요즘에 관심 분야는 이 분야입니다. 20분간 발표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넓어지는 거예요. 독서도 하고 교류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TTTT가 된다. 그래서 와 TTT 하고 되게 놀랐었습니다.
뭐 T의 깊이를 뭐 정의하는 건 뭐 개인마다 다 다를 거니까요. 근데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공감은 되는 것 같아요. 네. 내가 어떤 전문 분야 하나를 좀 깊게 알고 뭐 그거는 이제 자기가 뭐 일하는 분야일 수도 있고 아니면 관심 가는 분야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거는 좀 하나 깊게 알되 그 외적으로 좀 취미 같은 것들도 좀 깊게 하나 더 알면 좋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일종의 뭐 문화자본 쪽이 될 수도 있을 네.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네. 들고요. 그렇게 좀 자기가 아는 분야를 점점 넓혀 가야 또 그 새로운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게 되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또 달라지게 될 거고 그게 이제 자기를 좀 자기의 어떤 품위를 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지 않나 네. 그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예전에 그 다큐멘터리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독일은 그렇게 그 졸업장에 좀 집착하지 않는다. 오히려 기술을 중요시한다. 뭐 아니면 좀 가업을 이어서 하는 것들도 많다. 이런 걸 많이 봤었는데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달라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우리나라처럼 그 대학을 다닌 사람들의 수가 굉장히 많아졌고 그리고 진짜 중요한 일은 졸업장이 필요하다. 그리고 진짜 이제 돈을 많이 버는 일들은 졸업장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도 뭐 최소한 대학 졸업장은 필요하다. 그 얘기를 하고 그 이후로 이제 독일 엘리트의 90% 이상이 대학교 뭐 졸업장을 가졌다. 그 사람들의 면면을 봤더니 90% 이상이 졸업장을 갖고 있더라라는 그런 결과에 의거해서 그런 말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지금도 그런가라는 생각은 좀 한편으로 들긴 해요. 최근은 또 뭐 단적으로 뭐 인플루언서 같은 분들은 그건 또 여기서 말하는 어떤 아비투스가 고급 아비투스는 아닌 건가라는 생각도 들긴 네. 한데 어쨌든 상류 사회로 가는 분들 중에 전부 다 대학 졸업장을 갖고 있는 건 아니니까 또 되려 뭐 정말 찐 부자들 그룹에서는 대학을 중퇴한 분들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같은 경우도 대학을 중퇴했잖아요. 그런 케이스들을 보면 독일하고 미국의 차이인가 싶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대학 졸업장이 그렇게나 필수적인가에 대해서는 살짝 잘은 동의는 안 되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러니까 대학 졸업을 가장 많이 한 나라는 대한민국일 거예요. 아 그런가요?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이제 절대적인 양의 차이는 아닌 것 같고 나라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대학 졸업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졸업을 했기 때문에 부자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걸 함으로써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문화 자본도 나오고 사회 자본이 나오는데 대학 졸업장을 따가지고 받은 다음에 취직했을 경우에 문화 자본과 사회 자본과의 연관성들을 더 높일 수 있다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이란 나라에서 이게 성공의 기준, 그러니까 지금 인플루언서들이 워낙 다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도 대부분 인플루언서들은 다 대학을 나왔고 또 어떤 것들이냐면은 인플루언서로서 성공하는 것도 되게 힘든 일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보편적인 성공, 최소한 대기업에 그냥 뭐랄까 이런 좀 평범한 직장을 얻는 것들에 대한 최소 조건이 대학을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대학을 나온다는 것들은 일단은 그 단계까지 갈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인 것들이고 확률이 그러니까 대학 졸업장을 따지 않는 것들보다는 뭘 해든지 간에 돈벌이가 될 수 있는 가능성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조건들이 대학을 나오는 것들이라고 한국 부모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들이 저는 한국만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독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대학을 나오게 되면은 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예요. 특히 증권회사 같은 경우는 잘 못 들어가요.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은 또 관련된 전공을 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죠. 결국은 그래서 이 기본적인 교육을 받고 교육을 받은 것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자격증, 증명서가 대학 졸업장이라고 아마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지식자본 내용 중에서 좀 맨 마지막 쪽에 또 지식자본을 쌓기 위한 어떤 조언들 이런 것들이 좀 나오는데 그 중에 요 말이 좀 되게 와닿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게요. 직업 학교에서든 대학에서든 벼락치기로 공부하지 마라. 사회, 문화, 학문의 지평을 넓히는 기회를 놓치지 마라. 정해진 시간표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라. 요 말이 조금 와닿더라고요. 가만 보면 저도 뭐 대학이나 뭐 고등학생 때나 마찬가지지만 시험 보기 직전에만 살짝 이렇게 좀 벼락치기로 시험 성적을 잘 받기 위한 그런 공부를 좀 주로 했던 것 같아요. 대부분 그렇죠. 네, 근데 나중에 사회에 나와서 보니까 아무 쓰잘데기가 없었던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다 것들이 네. 다 잊어버리기도 하고 사실 그 너머에 있는 뭔가 사회가 돌아가는 생리나 아니면 우리가 이걸 배움으로써 나중에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는 무언가를 좀 익히는 그런 도구로 썼어야 되는 건데 그러지 않고 그냥 성적을 받는데 급급했던 그런 경험들이 좀 떠오르면서
아, 그래. 진짜 그 기회를 잘 살려서 내가 성적보다도 그 너머에 있는 걸 좀 봐야겠다. 봐야 됐어야 한다. 그런 생각을 조금은 해보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럴 수 없는 환경이었어. 그 많은 감옥의 그 이면까지 어떻게 다 잘해요. 어쩌면 그랬을 수도 있어요. 뭐 그렇기도 하겠지만 대학생 돼서는 모르겠지만 중고등학교 때는 좀 쉽진 않죠. 그 많은 과목을 다 잘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근데 좀 일종의 어떤 깨우침이 필요한 것 같기도 해요. 그런 좀 자각이 좀 있어야 되고 또는 그런 어떤 배움을 뭐 부모로부터 받았던 아니면 스승으로부터 받았던 그런 일종의 깨우침도 좀 필요는 할 것 같고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제 애초에 학창 생활 때부터 좀 발현된 그런 학생들은 좀 다르지 않을까. 다른 사고를 하게 되지 않을까